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소년 트러너 배창길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 아주 잘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다른 분들 소리라고 한번 하시는 걸로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비대면 시대의 초래와 청소년 활동 기획, 청소년 까지 색입니다. 먼저 초래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시는 나왔던 사진이요. 14세기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 맞습니다. 이 사진의 공통점은 사람 형 교체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라는 형의 커다란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오기까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과 정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많이 하고 많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혁명적인 시대를 살아오다가 지금 비대면 시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커다란 기업인데 이 가장 공통점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가지고 뭔가 큰 혁신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고 계시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포럼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게 되겠죠. 어, 일상 또한 좀 변해왔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왼쪽 사진은 연예인들이 이제 공항을 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지금의 일상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일상이 왔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하려는 마스크의 시대가 이제는 모두의 마스크로 일상이 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들도 좀 변화가 많이 왔는데요. 왼쪽 사진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모습인데 오른쪽 사진은 뭐냐 하면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이 항공사들이 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다 떼내고 물류회사로 택배 물량을 실어서라도 운영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서 이제 서로 비대면 시대로 바뀌는 거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상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소비 또한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5대 플랫폼 기업의 뭐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서로가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해서 온라인하고 비대면 수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상을 또 많이 바뀐 점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외식하면은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했다면 지금은 주문 포장 혹은 배달이 훨씬 많이 늘었고요. 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식품을 소비하는 것도 대형마트를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는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문화 콘텐츠를 소모하는 것도 뭐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더 즐기는 것이 많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BTS인데요. BTS가 왼쪽 화면에서는 그 대면으로 팬들을 뭐 큰 종합 경기장 같은 곳에서 이제 콘서트를 냈다면 오른쪽 화면은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그 사진 한 장면이고요. 이 기획사에서는 위버스라는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전 세계 팬들을 비대면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위버스라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고요.
2019년도에 6월에 론칭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시대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또 월 평균으로 계속해서 기획사에서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고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콘서트를 했는데 이때 또 99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했기도 했고 뒤에 사진을 보시면 뒤에 사람들이 다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시죠? 여기 있는 이 모자이크들이 다 사람들입니다. 풍선에 좀 가려지기도 했는데 네, 그때 매출은 또 500억 원대에 가깝게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컨텐츠나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의 목적과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획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사회의 흐름을 읽고 반영하라 라는 목적을 갖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회에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대면 컨텐츠 혹은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운영 현황을 한번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알아봤는데요. 점점 운영률이 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의 자료인데 올해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를 대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 과정을 쭉 보고 왔는데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제가 26개 기간을 비대면 활동을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처럼 1월 달, 2월 달에 활동을 해봤는데 일주일 단위로 혹은 3일 단위로 26개 기관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온라인 활동도 아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각각이 시도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음, 조금 더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다시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까를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큰 감정은 답답함. 이 가장 큰 감정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불안감과 걱정, 좀 부정적인 감정이 좀 커다랗게 나타나고 있고 삶의 만족도 역시 코로나 이전에는 6.41점에서 이후에는 4.01점으로 37.4%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의견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나와 주변 사람들이 감염 위험성에서 과반수가 넘는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좀 힘들다, 갇혀 있는 것이 힘들다라고 감정 상태가 나왔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보면 국민의 사기 진작 및 위안을 위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콘텐츠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하기에 앞서서 제가 선제된 기관들의 운영 사례를 좀 알아봤는데요. 성남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음식 및 생필품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큰 기업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온택트나 언택트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도 했다고 하고요. 고양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활동의 체계를 좀 다양화해서 활동 물품을 배달하고 그리고 블렌디드 모델을 만들고 소규모 중심 그리고 휴관이 없는 재단 운영을 좀 추진했다고 하는데 결국엔 고양시에서도 한번 크게 그 발병 원인이 터진 적이 있어서 결국엔 휴관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오픈을 했다가 하고 좀 많이 유연성 있게 움직였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영상 미디어를 많이 제공을 했고요. 음, 활동 키트를 직접 배달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음, 저희는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제작한 다음에 그 유튜브하고 이런 곳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키트를 저희가 배달을 하면 그 키트를 가지고 소규모로 모여서 가구 만들기나 과학놀이 이런 것을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든지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공하면 상호 간의 소통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영상의 속도가 빠르면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 어떻게 이것을 그냥 보고 따라하는 그냥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청소년 활동이 맞는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이 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좀 운영하는 기관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학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일반 그 방과 아카데미나 저희가 사회배려 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의견 청취를 많이 했고요. 우리 안에서도 좀 기획 단계를 다시 한번 거쳐가지고 수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한 활동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데, 활동 이제 키트화를 해서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거나, 혹은 저희도 뭐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배달을 하기도 했고요. 원내에 드디어 온라인 스튜디오를 간이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시범 운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교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가서 시범 운영을 좀 해봤는데 상당히 나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배달을 했고, 가운데 사진 보시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키트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 이제 회의실에 모여서 이 친구들이 위례초등학교가 이제 소규모 학교인데, 그 소규모 학교에도 그 배달을 하려면 키트 제작할 때 상당히 많은 손이 가더라고요. 지도자들이 거의 이틀 정도를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서 박스로 만들어서 이제 배달까지 하는데, 음, 우리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좀 현실적인 자각도 오고,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 이것저것 방법을 많이 바꿔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그 업체에 의뢰를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도 이렇게 키트를 만들려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도자가 직접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습으로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간이로 저희가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뭐 단풍나무 씨앗하고 미니어처 가구 만들기 예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수업을 듣지 못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휴대폰으로만 보고 있거나, 혹은 그 태블릿이 없거나 컴퓨터가 집에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서를 또 주어서 아이들이 소리만 듣거나 하더라도, 혹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활동을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 설명서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앙수련회에서 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되게 저희가 멋진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은 스튜디오 초창기 상태고, 지금의 상태는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좀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작년에 많은 아이들을 비대면으로 만났었고요.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소규모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거에 따른 계획으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의 비대면 활동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요. 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이 왔습니다. 어, 작년에 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작년 초에 딱 비대면 활동을 시작을 하기 전에 줌이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 개인정보 관련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줌 2.0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이거를 활동을 시작할 때는 줌 3.0 이제 그나마 비밀번호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4.0에서는 로그인을 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줌은 5.0이라고 해서 한층 더 보안이 업데이트되고 해킹까지 막는, 그리고 얼굴 인식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없도록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또 바뀌었다고 해요. 이런 이슈가 있기 전에 일단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건지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2.0 시대 때는 일단 저희 기관에서 줌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뭐 국가정보원에서 또 공문이 오고, 그래서 다양한 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대면 활동 말고도 다른 그 우리 동네 히어로라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그 대면을 기반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워크숍을 해야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한 비교한 프로그램이 적어도 20까지는 넘었었어요. 네, 한 2달 정도에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이것저것 실험을 해봤는데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수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또한 한 사람에서 다수가 플랫폼을 갖고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어,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해 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겠죠? 뭐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뿐만이 아니라 그 다수가 혼자 듣는 게 아니고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줌은 사실 이걸 활용하기 전에 초기에 세팅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음, 작년에는 좀 이제 요금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계속해서 뉴스가 돌았었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선에 따라서 좀 이제 화면이나 이런 PPT 화면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끊기거나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PPT 영상을 띄울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20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면서 했는데, 그나마 작년에 저희가 찾은 거는, 그나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한 거는 구글 미트를 찾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줌은 일단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했으니까요. 자,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데 구글은 괜찮은 게 구글 미트도 있고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두 가지를 활용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아이들이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 사업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만날 때는 직접 구글 미트를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활동 결과물은 클래스룸에 남기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소통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좀 어려운 점은 있긴 있었습니다. 구글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아이디 하나 만들고 나면은 PC, 스마트폰 모든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요금제가 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때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서로 양호해서 어, 뭐 얼굴 보이는 이제 활동이라든지 영상을 띄운다든지 PPT를 띄운다든지 이런 거가 괜찮은지도 한번 알아봤고, 다수도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구글 미트로 이제 활용했던 거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했던 게, 워크숍 할 때 제가 혼자 발표를 하고 한 150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했었는데, 그때도 나쁘지 않게 약간의 버벅임은 있었지만, 영상에서 좀 버벅임은 있었지만 나쁘지 않게 활동을 했어서 이거를 우리의 플랫폼으로 좀 정해서 활동을 하자라고 부서에 얘기해서 함께 활용하는 법도 공유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나 팁을 알았는데, 역시 구글에서 만든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구글 크롬에서 그 크롬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누가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속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출석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음, 뭐 회사에 저희 증빙을 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좀 이제 어려웠던 거는
아이들이 아이디로 접속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줌에서 이렇게 이름 바꾸기로 뭐 배창길 대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놨는데 음, 이 아이디로 접속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명을 쓰지 않고 진짜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웠을 때는 멋쟁이 토마토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참석을 152명인가 했어요. 근데 멋쟁이 토마토님을 찾다가 못 찾겠어가지고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이 친구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증빙을 해야 된다. 멋쟁이 토마토님만 찾으면 된다 했더니 한 선생님이 저예요라고 해서 되게 즐거우면서도 되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회사에 증빙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알 수 있죠. 뭐 쉽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줬었고요. 어,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직접 기관 선생님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플랫폼 사용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이 됐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 설명 방식은 일단 선생님들이 휴대폰으로 접속을 하시게 한 다음에 컴퓨터를 보면서 설정을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해서 원활하게 구글 미트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 테스트에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과정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운영이 되면은 이렇게 가정에 키트가 배달이 돼서 휴대폰으로 보거나 이제 증빙을 이렇게 남길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에 이제 증빙을 남길 수 있도록 해서 가족 캠프 또한 진행을 해봤습니다. 가족 캠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핸드폰으로도 보고 뭐 어떤 집은 휴대폰을 TV로 연결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 지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음, 일단 가족들의 그 컨텐츠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대화도 그렇고 컨텐츠가 생성이 되질 않으니까 이제 가족 간의 소통도 조금씩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컨텐츠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의사소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색종이를 접은 다음에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이제 자르면 그게 나와 청자가 똑같이 모양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 내가 말하는 방법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인데 가족들끼리도 서로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되게 많이 즐거워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듣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서로 느끼는 감정도 공유도 했고요. 그 과정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전우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참 뛰어놀아야 될 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활동을 체험하는 행복배달 활동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배달 활동꾸러미 사업은 각 초등학교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사전에 보내드리고 약속한 시간에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속하면 수련원 지도자가 실시간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 사업입니다.
비대면 청소년 활동이 아직 저희들 중 누구도 해보지 않은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 어떤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부터 하나하나 리서치를 했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통화도 하고 하면서 준비했어요. 막상 장비가 준비되어도 그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진행했던 활동이 아닌 온라인 화면으로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게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좋아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색하고 좀 민망하더라고요. 말도 좀 버벅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열심히 참여해주고 먼저 즐거워한 게 아이들이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금방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영상을 종료할 때는 진짜 서로 만났다 헤어지는 것처럼 아쉽더라고요. 너무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실시간 온라인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수련원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해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직접 참여한 아이들과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답을 전달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산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성아입니다. 실시간으로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성남초등학교 6학년 1반 5번 유다윤입니다. 실시간이 더 좋은 것 같은 게 원래 제작된 영상을 보면 모르는 부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도 선생님이 성남초 6학년 1반 8번 홍예진입니다. 약간 실제로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꾸러미를 처음 받았을 때는 그 꾸러미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원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을 진행해 주시니 선생님께서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도 더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만나 유익한 활동을 해보자. 그때까지 준비 잘하고 있을게. 얘들아 잘 있어.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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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 구글 클래스룸도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나의 교실이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 또한 선생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자료 제작하고 과제를 설정해주고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나면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활동 과정들을 직접 올리고 업로드를 하면은 댓글로 이제 지도자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네, 활동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 순간에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원이 합작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줌을 우리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있고 또 실제로 지도자들이 지금 R&D를 통해 가지고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을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적용하는 과정 그리고 뭔가 이제 퀄리티가 있고 증명이 된 프로그램들은 그 5개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서 더 많이 배포를 하는 과정, 시범 과정과 배포하는 그 퀄리티 있는 과정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좀 운영을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도 되게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방식이 바뀜에 따른 좀 어려움, 네, 그거 외에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획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웃기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표를 되게 침착하게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웃기실 거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네요. 네, 되게 발표를 하는 것도 웃기실 거고, 좀 이제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할 때는 또 이제 유명 유튜버의 뭐 멘트나 이런 것을 좀 따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답을 꼭 찾아가는 과정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